안녕하세요. 저는 혼전 임신은 아니고 서로 좋아서 일찍 결혼을 해서 애는 좀 여유 있을 때 갖기로 하고 서로 맞벌이 해가며 집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자연스럽게 분가를 했고 현재 저는 25살 서울 사는 유부녀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개념 없다는 얘기가 시시콜콜 올라오는 게 남일 같지 않네요. 바로 막둥이 신우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위로 2명의 누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크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소심하다, 여성스럽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다 어렸을 적 얘기고 지금은 회사에서 다들 그렇듯 활발하고 일 잘하고 연애할 적에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저도 귀찮아하는 이벤트도 남부럽지 않게 받아왔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고 여자 많은 집이라 등살이 심히 문제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시원시원한 분들이라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막내인데 하는 짓이 너무 밉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불만이에요. 아직 어리다고는 하나 20살이면 성인인데 집에서 너무 예쁨을 받고 자란 티가 줄줄 흘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둘이 합쳐 400 정도? 사실 용돈 주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요. 슬프게도 한 달 용돈이 아니라 주마다 줘야 하는 용돈이라 부담인 거죠. 저도 20살 때가 있었으니 뭐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매주 금요일만 되면 용돈을 받으려고 집에 오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민망하니 청소해주고 용돈식으로 받더라고요. 저랑 막내 신우이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사이 춘우생이고 제 동생 같고 하니 청소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용돈도 주고 평소에 밥도 많이 사주고 집에 놀러와라 밥 먹고 가라 하면서 카톡도 하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금요일마다 10만원 돈 거의 한 달에 40만원 돈 받는 셈인데 한두 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 탓이 큰 것 같네요. 거의 반년 동안 주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에서 40만원이 고정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용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막내 신우이에게 금요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한데 이제 우리도 아가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이사해야 하니 용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안 준다는 게 아니니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하고 5만원을 줬습니다. 5만상을 쓰면서 그런 게 어딨냐 오빠한테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를 하더니 나 내일 남자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언니가 5만원 줬다. 오빠가 용돈을 달라 하더니 신랑이 저를 바꾸라 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주더라고요. 받았더니 애 필요하다는데 그냥 줘라길래 매일 보는 앞에서 안 된다 하기도 뭐해서 방으로 들어가 받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반년 동안 40만원이 지출로 나가는데 거기다 시댁 부모님 용돈까지 거의 100만원 돈이 한 달에 그냥 나가.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면 이사고 뭐고 애도 못 낳아 했더니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지출이냐 동생한테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군말 없이 주지 않았어. 너 혼자만의 가정이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사실상 오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 그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어렵냐길래 아까도 얘기했지 않았어? 우리 생활비 400에서 100만원 그냥 나가고 있어. 했더니 알았다고 동생 바꿔라해서 건네줬더니 아주 소리로 바락바락 질러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진짜 재수없다. 아 됐어 짜증나. 이러고 나가네요. 참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솔직히 이해해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애가 집에 오자마자 짜증내며 오빠 언니 재수없다며 용돈 5만원 갖고 뭘 하라는 거냐고 엄마가 뭐라고 좀 해보라고 했다며 어머니한테도 신랑한테 했던 말 그대로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40만원 나가는 게 확실하냐 길래 맞다고 했더니 옆에 있었는지 막내 신우이는 한 달에 1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10만원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길래 주마다 10만원씩 받아가는데 그 막내 신우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옆에서 그냥 내가 언제 40만원을 받았냐고 웃기는 소리 말라고 어이없다고 소리를 질러가며 욕을 퍼붓는데 용돈을 현금으로 준 바람에 증거도 없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막내 신우이가 시댁을 잡고 있던지 아주 돌아가며 전화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말 내내 열이 올라서 씩씩거렸습니다. 신랑도 그날 오자마자 애가 왜 이렇게 화난 거냐 용돈을 안 줘서 이런 거냐길래 내가 용돈 5만원 줬다고 이런다고 했더니
5만 원 갖고 뭐하냐. 요즘 물가가 비싸서 5만 원으로 놀기 힘들다길래 말했죠. 나는 5만 원으로 잘 놀러 다닌다. 장난하냐? 그리고 왜 애 용돈을 우리가 주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솔직한 말로 나 주고 싶지 않아. 지 용돈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쓰라고 해. 다 큰 애를 왜 그렇게 다들 감싸느라 난리야? 했더니 말이 좀 그렇다. 오빠 언니들 있는데 뭐 하러 알바를 하냐? 길래 그래 말 참 잘했어. 언니들 있는데 왜 우리가 용돈을 몰아주냐? 알바하는 게 싫으면 각자 5만 원씩 주던지 시부모님 용돈을 안 드릴게. 했더니 너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용돈 갖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하더군요. 오빠 동생은 5만 원 갖고 왜 그렇게 집을 쑥대밭 만들어 놓는데 용돈 안 줄 거야. 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황당한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 기집애 편든다고 완전 나만 나쁜 년 돼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라고 했습니다. 너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동생이다 하길래 나는 오빠 와이프다 하고 문을 쾅 닫고 울었습니다. 살면서 시누이 용돈 때문에 울긴 또 처음이네요. 다음날 카톡으로 큰 시누이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잠깐 보자고 해서 시간 내서 그 집을 들렀는데 하는 말이 애 용돈 10만 원 주는데 문제가 있냐길래 10만 원이 아니다 40만 원이라 했더니 놀라면서 40만 원이라고 하길래 그렇다. 매주 금요일마다 10만 원씩 찾아갔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금요일마다 온다고. 그랬더니 아 기억난다. 이 기집애가 어제 엄마한테 짜증을 엄청 내는지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길래 또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고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찌저찌 이야기가 잘 풀려 집에 갔는데 괜히 제 마음은 찝찝하고 그렇더군요. 그날 또 막내 신우한테 카톡으로 언니 진심 실망이에요. 폴랑 10만 원 주기 싫어서 와 치사하다. 이렇게 왔더군요. 진짜 이렇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4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똑바로 하라길래 10만 원이다.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했더니 애는 10만 원이라는데 내가 어찌 믿냐길래 황당해서 그럼 제가 거짓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길래 그럼 저 용돈 안 줄 테니 어머니가 주는 게 서로 편한 거 아니겠어요? 했죠.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어디냐길래 저희도 돈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다 해가며 옥신각신하다가 10만 원 갖고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뚝 끊었습니다. 제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분노가 부글부글 치밀어요. 다행히 큰 시누이가 제 편이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용돈 때문에 일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 좀 보자 이러셔서 이번 주 주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하는지 이 일 안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신랑과 얘기를 해도 딴소리나 하고 있고 막내 시누이 때문에 처음 부부싸움을 해보네요. 정말 피곤하네요. 슈가. 댓글 하나씩 읽어봤는데 막내 시누 꼼수대로 10만 원을 주고 시댁 용돈과 포함시키고 시댁 용돈도 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글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역시 호구 소리는 듣네요. 이건 뭐 제가 자초한 일이나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댓글대로 막내 신우가 원하는 대로 10만 원만 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없고 여유 있는 분들께 조언을 구해봐야 어린 너가 참아라 라는 말밖에 듣지 못해서 저 혼자 열내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댁 형편은 그저 평범해요. 시부모님 슈퍼 하시는데 그 슈퍼 푼돈으로 사시고 정부 지원 받는 것도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용돈을 좀 두둑히 드린 편인데 이걸 당연시 여기는 시어머니가 책은 너무 슬프게 만드네요. 그리고 막내 신우 철이 아무리 없어도 받은 돈을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그 태도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도 주기가 싫습니다. 5만 원도 손을 덜덜 떨면서 준 피 같은 돈. 제가 막내 용돈 주고 싶으면 내가 주는 오빠 용돈에서 떼줘. 나는 이제 못 준다. 라고 했더니 그럼 나도 안 준다고 그러길래 어머님한테도 딱 말씀드려라고 했고 워낙 많은 말이 오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몇 자 적습니다. 또 이 글에 신랑 욕하는 댓글을 보여줬더니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이러길래 남들 눈에는 오빠 집을 이상하게 본다라고 진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사실 제가 가계부 쓰는 습관이 안 돼서 답답하게도 가계부를 보여줄 수 없고 분과세 대부분은 계좌 자동이체를 해서 대략적으로만 계좌 만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신랑을 제 편 만들어라 하는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10, 결과적으로 한 달 40에 6개월로 계산을 하면 240만 원 돈인데 나는 막내 신우 용돈을 240만 원을 준 거지 했더니
왜 이렇게 많냐길래 이거 보라며 우리는 용돈 주는 걸 절대 지시한 우리는 호구 부부였다고 말하니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댁 부모님 용돈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시댁에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라 말씀드렸는데 신우 40, 시부모님 50, 그리고 막내 신우 240만 원 타갔으니 용돈 일절 주지 않겠다. 남들 2년치 받을 용돈을 한 번에 줬으니 지금까지 돈을 모으지 않은 막내 신우 탓이고 시댁 부모님 용돈도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사는커녕 애도 못 낳겠다. 25만 원으로 반절만 드리겠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진짜 재테크 배워야 할 듯 하네요. 가계부도 좀 쓰고요. 그리고 시댁에 용돈을 왜 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게 원래 시댁에 용돈 행사 제외하고는 거의 드리지 않나요? 저희 친정은 친오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수익이 좀 괜찮다고 많이 챙겨주고 있어서 여유 되는 대로 챙겨주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챙겨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시댁 용돈도 주지 말아야 할 판이네요. 줬다가 줄이는 거는 안 준다는 게 아니니 어느 정도 기분 나빠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한데 다 안 줘버리면 엄청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수준이라 당시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시댁 용돈 여유 보고 챙겨드리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챙겨드렸는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슈퍼 푼돈이라고 한 이유를 해명하자면 동네 큰 마트 같은 경우 수입이랑 그냥 동네 슈퍼와의 수입이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물량도 다 다르고 그래서 마트라고 하지 않고 슈퍼라고 했고요. 대부분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슈퍼 장사를 푼돈 장사라고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푼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푼돈 장사라고 많이 한다네요. 그리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큰 마트로 빠진 추세라 처음 글에 말씀드렸듯이 시골에 계시다 보니 푼돈이라는 말에 발끈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려요. 댓글 고맙습니다. 이 글을 토대로 신랑과 돈 안 나가는 쪽으로 상의를 해서 시댁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최대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만약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후기. 신랑이나 저나 워낙 호구였던지라 대처가 조금 안일하긴 했는데 지금은 뭔가 잡혀가는 기분입니다. 이 글을 쓰고 금요일날 막내 신우에게 문자가 왔는데 언니, 금요일날 용돈 주면 안 돼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카톡으로 와 있더라고요. 철없는 저 문자에 선뜻 답장하기도 싫고 뭐라고 보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퇴근 직후까지 문자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도 이번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시댁에 일절 용돈 주지 말자고 했더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길래 댓글 읽어보고 시키고 한번 봐라. 애 낳으면 지금보다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을 테고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할지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 우리 너무 한가롭게 산 것 같다. 준비해야 한다 했더니 신랑이 이해는 하더라고요. 친정 용돈도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빠가 시댁 용돈 끊는 거에 대해 불만이라면 그 돈 똑같이 우리 친정에게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똑같이 드려야 했던 거네. 그런데 이미 받고 계시지 않아? 이러길래 오빠네가 우리보다 잘 사니까 많이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댁 친정 다 똑같이 드리는 것 같더라. 그게 아니라면 명절 때 빼고는 드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시댁 용돈 안 주는 거에 불만 없지 했더니 그렇게 하자 하고 신랑과 이야기는 마무리했고요. 댓글 중에 신우 40만 원 용돈 받았음을 유도하라고 하셔서 시댁과의 전쟁에 앞서 카톡으로 막내 신우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그날 거짓말을 했느냐 했더니 엄마한테 혼낼까봐 그랬다. 언니가 주마다 용돈을 줘서 넉넉했는데 갑자기 5만 원을 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미안하다 하길래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용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용돈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아세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했더니 답장이 없네요. 그렇게 주말에 마음먹고 시댁을 들어섰는데 큰 신우가 계시길래 반갑게 인사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웬일이야? 이러시는데 주말에 보기로 한 거 다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자리 잡고 앉아서 신랑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막내 신우 용돈과 관련된 얘기부터 구구절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이제는 못 드린다. 우리가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용돈으로는 애도 못 낳을 것이고 이사도 못 갈 것이다. 생각하며 집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다 써가며 달달 외운 거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노발대발 하시죠. 왜 갑자기 용돈을 끊어야 했는지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다. 명절 때는 다 챙겨드리겠다 했더니 말도 하지 말라며 괘씸하다는 둥 화를 내시더군요. 큰 신우가 옆에서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도 시댁에 용돈 명절날만 드려. 오히려 매달 용돈 주는 게 이쁜 거 아니야? 업고 다녀야 할 판이 엄마 했더니 너는 시끄러워. 애는 우리 집 며느리고 너는 그 집 며느리다 하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들 집은 그들만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집도 우리 집대로 법이 있는 것이다라며 슈퍼 안 하면 돈을 계속 줄 거냐 하시길래 신랑이 진짜 왜 그러느냐.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다. 막내 신우의 용돈도 우리가 다 챙겨줬는데 이렇게 나올 거냐 했네요. 누가 용돈을 그렇게 챙겨주랬냐. 애가 버릇 나빠졌다. 네가 책임져라 하시는 말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시간 동안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결국은 저보고 네가 해온 게 뭐이냐는 말부터 그깟 남들 다 주는 용돈 안 주면 부자 될 것 같냐는 등 욕만 오지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럼 용돈 반절만 드리겠다. 대신 애 낳기 전까지다. 애 낳고 나면 드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25만 원으로 뭘 하냐며 이것들이 쌍으로 욕먹으러 왔다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용돈을 줄여야 애를 낳는다고 지금 돈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목청 터져라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저희는 쫓겨났습니다. 당장 나가 집에 오지 마라. 얼굴 보이지도 마 하시며 욕하시는 바람에 신랑도 그럼 나중에 용돈 내게 하지도 말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뭉쾅 닫고 같이 나왔습니다. 시댁 나오자마자 괜히 찝찝하고 신랑도 돈 갖고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아버님 계시는 슈퍼에 들리자 해서 아버님 뵈러 갔는데 계산대 앉으셔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슈퍼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리 좀 옮기자고 해서 고깃집에 갔습니다. 먹으면서 용돈 얘기를 했더니 애 낳으려면 돈 많이 들지. 이놈 대학 보낼 때도 대출받아서 보낸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안 모으면 힘들다며 막내 신우 용돈 준 건 고맙지만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 챙겨줬느냐. 애가 이뻐서 이쁘다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아는 것 같고 여자애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지 언니들을 안 그랬는데 약주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막내 신우 40만 원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문자 내용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아버님은 궁금해하셔서 보여드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노산에 낳은 아이라 많이 아팠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다며 크면서 버릇 나빠진 건 맞지만 잘 말하면 알아듣지 않겠냐. 나중에 얘기해보겠다시며 노인들이 돈 어디 쓰냐며 엄마는 용돈 받은 거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신다고 막내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고 애 나중에 결혼시키려면 등등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빠듯한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알아서 해본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설마 약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라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었네요.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지만 나름 안 쓰는 통장을 정리해가며 어제라 신랑 월급날이라 공과세를 내고 고정으로 나갔던 용돈을 적금으로 돌려 차근차근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 신우 문자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가고 나서 씩씩거리다가 25만 원이라도 받을까 이러셨다네요. 나도 챙겨드리고 있지만 당분간 명절에만 신경 쓰라며 둘째 신우랑도 말해보고 같이 놔둬서 드리자고 하시길래 고맙다고 했고 시아버님과 어머님 싸웠다는 내용도 같이 전달을 받았네요. 나중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용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신랑이 잘 처신할 거라 믿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도 이제 돈 잘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막내 신우가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랄 뿐이죠. 그래도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앞으로 돈 안 나가서 그나마 저희도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 큰 용기를 냈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네요. 다들 바쁜 시간에도 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댓글 씩씩대다가 25만 원이라도 받을까? 시어머님이 좀 돈 앞에서 치졸하시네요. 그래도 말리는 신우이 아니라 전적으로 님 편인 큰 신우가 있으니 괜찮네요. 앞으로는 님 가정을 제일 우선으로 챙기세요. 큰 신우 말대로 명절 때 빼고는 용돈 드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